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너무 기대돼요. 설마, 이게 정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도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첫날의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네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았던 제시카는 친구 앨리스와 함께 중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첫날부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제시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았어요. 아마도 그 시작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배우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전통과 예절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태권도 수업 후 사범님께서 종종 들려주셨던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TV를 켜고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풍경, 따뜻한 가족애, 그리고 한국어의 아름다운 억양까지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듣고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혔죠. 지금은 한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앨리스는 저와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절친한 사이가 됐어요. 앨리스는 미국인이지만 어머니가 중국계 2세여서 중국 문화에도 익숙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한국어보다는 중국어를 더 잘했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죠.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앨리스도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앨리스는 BTS의 팬이 되었고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카고 대학교에 입학한 후 한국학과 수업을 들으며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되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며 한국인 유학생들과 친구가 되어 더 자주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한 꿈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드디어 부모님께서 방학 때 한국 여행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앨리스도 한국에 함께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앨리스의 어머니께서 한국에 가는 김에 몇 년 전 중국에 가신 외조 부모님을 뵙고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에게 권유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중국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고 뉴스에서 보는 중국의 모습은 다소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인상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주요 관광지를 찾아보며 이해의 폭을 넓혀갔죠. 물론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지만 중국 여행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앨리스는 중국어를 잘하니까 중국에서의 의사소통은 앨리스에게 맡기기로 했고 대신 제가 한국에서 통역을 담당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서로의 장점을 살려 완벽한 여행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죠. 드디어 여행 날짜가 다가왔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베이징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인파와 소음이 우리를 압도했어요.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소리, 공항 내부의 혼잡함이 저와 앨리스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앞서 나가려고 하며 줄을 서지 않았고 혼란스러웠어요. 이 첫인상부터 조금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의 외조 부모님 댁에 도착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베이징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마자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숨을 깊게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목이 따가워지기 시작했고 에밀리도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고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당연히 보행자가 우선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위험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길거리 음식점을 찾았는데 주방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고 요리사들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다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에밀리와 눈을 마주쳤는데 그녀의 표정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가게를 나와 다른 식당을 찾아갔어요. 큰 식당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침을 뱉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곳에서 며칠을 어떻게 버틸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길거리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 옆에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잃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질 수 있지? 이 나라의 위생관념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에밀리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할 말을 잃은 채 그저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관광지에 도착했지만 그곳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새치기를 하고 서로 밀치며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으로 다투기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매 순간 긴장하고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차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저 지나칠 뿐이었죠. 이 모습을 목격한 후 이곳에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은 갈수록 불편해졌습니다. 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불안과 공포 그리고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앨리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여행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죠. 어느 날 저녁 앨리스와 함께 호텔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자 유명한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랐죠. 하지만 그곳도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조용히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떠들며 사진을 찍었고 심지어 신성한 공간에서조차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며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곳에서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앨리스에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앞당길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앨리스도 동의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항공사에 연락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쪽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두 승객이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었죠.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지만 점점 몸싸움으로 번져갔어요. 주위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구경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길도 모르는 곳에서 내릴 수도 없어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컸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저는 거의 울먹이며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그날 밤 앨리스와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중국 여행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충격을 받은 거죠. 앨리스는 자신의 뿌리인 이곳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이런 경험들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중국에 왔을 때의 기대와 설렘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그저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마지막 날 우리는 앨리스의 외조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우리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해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은 불편함에 대해 사과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겪은 불편함을 매일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풍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곳을 떠난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우리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중국에서의 힘든 경험 때문에 긴장했었는데 공항의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고 심사관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짐을 찾고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운 화장실을 보니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와 눈을 마주치며 우리 둘 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대화하거나 이어폰으로 영상을 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경험했던 소음과 혼잡함이 거짓말같이 느껴졌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내내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꿈꿔왔던 한국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앨리스도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예약해놓은 에어비앤비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실내는 사진과 완전히 달랐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구석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 상태는 더 심각했어요. 하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왔고 바닥에는 벌레 시체들이 여기저기 보였죠.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앨리스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즉시 호스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그제서야 호스트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호스트를 만나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우리의 불만 사항을 듣자마자 화를 내며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더럽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환불을 요구하자 그는 더욱 강하게 나왔습니다. 100%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갑자기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로 욕설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를 협박하기까지 했죠. 그의 태도에 저와 앨리스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방의 상태를 증명하는 사진들을 보내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고객센터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주었고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첫날이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기쁨과 설렘은 온데간데없고 피곤함과 실망감만 남았습니다. 앨리스와 저는 서로를 위로하며 급하게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어요. 새로운 숙소를 찾아 이동하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게 되다니 너무 서글펐습니다. 앨리스도 비슷한 심정인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첫날의 불쾌한 경험을 뒤로하고 다시 여행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여러 명소를 방문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절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 수 있다는 말에 우리는 즉시 근처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어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 중에서 고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궁궐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해설사들의 설명.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친절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부부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음식을 소개해 주었고 우리가 음식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의 친절함과 환대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으며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했죠.
다과와 함께 나온 전통차의 깊은 향과 맛에 빠져들어 집에 가져갈 차도 구매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캘리그라피 체험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한글로 아름답게 쓰는 것을 배우면서 한글의 예술성에 완전히 빠져들었답니다. 붓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글자의 모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많은 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니 첫날의 불쾌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앨리스와 함께 우정의 자물쇠도 걸어두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음에도 꼭 함께 오자며 웃으며 약속했답니다. 다음날 우리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에서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초고화질 TV, 최신형 스마트폰, 인공지능 가전제품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 데모를 보면서 미래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홍대의 VR 체험관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주를 탐험하는 경험은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와 저는 마치 어린 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즐겼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웠어요. 저녁에는 한국의 유명한 치맥을 즐겼습니다. 바삭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의 조화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게다가 식당 내부의 최첨단 주문 시스템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주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순식간에 나오는 음식을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편리한 생활 시스템에 놀랐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도 방문했어요. 자전거를 빌려 한강변을 달리며 도시 속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죠. 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발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즐거운 경험들로 가득 찼던 우리의 여행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우리는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맛집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문을 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빙하는 직원이 하는 한국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앨리스가 호기심에 중국어로 말을 걸어보았는데 그 직원이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은 중국인이었어요. 이 상황은 우리가 방문한 여러 식당에서 비슷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직원보다 중국인 직원이 더 많은 곳도 있었고 쇼핑을 하러 동대문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중국어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관광객들이겠거니 했는데 상점 직원들도 중국어로 응대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특히 명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마치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중국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점의 간판이나 노점상의 음식 설명도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일부 중국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질서 있는 모습과는 달리 일부 중국인들은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다니는 모습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중국에서의 불편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았던 우리는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문화는 어디로 간 걸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앨리스도 한국에 이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문화의 교류는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한국의 고유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몰린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가보고 싶었던 한류 명소 방문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를 둘러보며 마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찜질방 체험도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곧 그 독특한 문화에 빠져들었어요.
다양한 온도의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몸을 이완시키고 땀을 흘린 후 시원한 식혜를 마시는 순간의 상쾌함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24시간 문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밤늦게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렀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치맥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흥분했어요.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보며 이런 문화가 미국에도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좋은 나라였어요. 전통과 현대의 조화, 편리한 생활 시스템, 다양한 문화 체험,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모든 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 나라는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죠. 문화의 다양성,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올 때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한국의 다른 도시들도 방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대학 졸업 전 꼭 다시 한국을 여행할 생각이에요. 저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준 한국 너무 사랑해요. 다음에 또 방문할게요. 이렇게 제시카와 앨리스의 한국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감동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